이름 이도. 세종대왕은 1437년 서울 종로에서 6남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형제 중 3명은 요절해 사실상 삼형제였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독서광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인 이방원은 운동은 하지 않고 책만 읽는 세종이 걱정돼 책을 다 치워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책 한 권이 남겨졌는데 이 책만 주구장창 읽었다고 하네요. 세종은 원래 왕이 될 운명은 아니었습니다. 엥? 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세종에게는 양령, 효령 두 명의 형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장남이 왕위를 물려받는 게 원칙입니다만 다른 양반의 둘째 부인을 탐하는 문란한 여자관계, 형제의 장례 기간 중 나가서 노는 인성 파탄난 행실로 왕의 후보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둘째 형인 효령은 왕은 여러 사람과 술자리가 종종 있으나 술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와 불교 덕후라는 이유 두 가지가 있는데 세종도 술을 잘 못하기 때문에 불교 덕후라는 이유가 알맞는 듯 합니다. 이런 과정 그리고 학식과 인품이 더해져 세종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왕이 된 직후의 상황은 통치하기에 딱 알맞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방원이 왕의 권력을 견제할 세력을 대부분 제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종은 자유롭게 정책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재임 중에는 상당히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 때문에 신하들도 왕에 맞춰 공부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이 한 번 앉으면 일어나지를 않으니 신하도 잠자리에 들지 못하고 책상에서 잠들기 일쑤였습니다. 심지어 공부한 것에 대한 토론도 즐겼다고 하니 신하들 입장에서는 백성들에게도 귀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논밭에 매기는 세금 제도를 정비할 때 백성들에게 제도에 대한 찬성 반대를 듣고 이를 반영했다고 합니다. 이는 오늘날 투표를 연상시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세종은 한글을 창자였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한글은 정확히 누가 만들었을까요? 1. 세종대왕 2. 집현전 학자들 3.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 많은 사람들이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함께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세종대왕이 혼자 만든 것입니다. 일화로 대부분의 신하들은 한글 창제를 반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종은 반대하는 신하를 투옥한 적이 있을 정도로 한글에 대한 의지가 강했습니다. 여성 노비들의 출산 휴가를 7일에서 100일로 대폭 늘렸습니다. 심지어 남편들에게도 1개월의 휴가를 주었다고 합니다. 노인들 또한 공경하였습니다. 종종 80세 이상의 노인들을 궁궐로 초대해 잔치를 열기도 하였습니다. 범죄자의 인권도 존중해 주었습니다. 날씨가 더울 때는 죄수들이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목욕 시간을 배정해 주었고 추울 때는 집을 쌓아 추위를 막아 주었습니다. 또한 부모가 죄를 짓고 감옥에 가 돌봐줄 사람이 없었던 아이들에게 보호자를 구해 주었습니다. 세종은 과학기술 개발에도 힘썼습니다. 인재를 많이 뽑고 금전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는데요. 세종시기 발명품이 너무 많아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태양 위치에 따른 그림자로 날짜 시간을 표시한 해시계 앙부19, 일정 시간마다 소리를 내 밤에도 시간을 알 수 있는 물시계 자경루, 정확한 강수량 측정을 위해 비 내린 단위를 통일한 시도기, 만원에서도 볼 수 있고 별들의 위치를 관측하는 혼천이, 이 외에도 각종 무기, 의학서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조선의 악기, 악보 등은 대부분 중국에서 전해졌습니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세종은 우리의 것을 만들려 노력합니다. 다들 한 번쯤 이런 악보를 봤을 것입니다. 이 악보는 세종이 직접 만든 정감보라는 악보입니다. 정감보를 활용하면 음의 길이, 높이, 강세 등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악기들은 편종과 편경이라는 악기인데요. 이 두 악기는 국내 재료로 사용되는 돌이 없어 직접 못 만들고 중국에서 수입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세종은 전국의 산들을 뒤져 악기의 재료인 돌을 찾아내어 결국 국산 악기를 만들어냅니다. 조선의 북쪽 국경지역은 수도에서 멀어 지배력이 비교적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진족 등 토착 세력의 침략이 잦았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국경을 조금 내리자는 의견이 많이 있었으나
세종은 이곳의 백성을 이주시키고 관리를 임명해 북쪽 지방에 대한 지배력을 높였습니다. 또한 침략을 막기 위해 군사를 파견해 토벌작전을 진행하고 사군육진이라는 곳을 세워 북쪽 영토를 확고히 했습니다. 세종의 모든 이야기를 영상에 담지는 못했지만 여기까지 세종의 업적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벨상으로 유명한 발명가 알프레드 노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끝!